네, 안녕하세요. 풋볼 주크박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또 주말에 빅매치를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저희 프리뷰 경기는 주말 빅매치입니다.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4라운드 경기예요. 네, 아스날과 맨유가 만나면 항상 재밌죠. 맞죠. 그리고 예. 박진감 넘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 라운드 때 아스날도 뭔가 아쉬웠고 그리고 맨유도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뭔가 아쉬웠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실수하면 쉽게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 팀 모두 뭐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직전 경기에서 약간 좀 찝찝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스널은 풀럼과 2대2로 비겼고요. 그리고 맨유는 노팅엄에게 3대2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두 골을 먼저 실점하고 겨우 꾸역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스날이 풀럼전에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실점했죠. 아, 네. 그래서 70분에 사카가 PK로 골을 넣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고전한 경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 시즌 아스날 경기 중에서는 가장 부진했던 경기다. 근데 그 부진한 경기도 무승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스날의 저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맨유의 저력도 마찬가지예요. 맨유는 2라운드에서 토트넘에게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전반 5분도 되지 않아서 두 골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결국은 미드필더들이 골을 넣으면서 뒤집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순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PK를 성공시키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 직전 경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와 내용은 아니었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양 팀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정말 또 중요한 순간에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이 두 팀은 상위권 경쟁을 할 두 팀이잖아요. 네, 네, 초반에 좀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스날과 맨유가 만난다고 치면은 둘 다 엄청나게 막 으아 하고 상승세를 탈 때 부딪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두 팀 모두 뭔가 아쉬웠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두 팀이 엄청나게 못하니 아닙니다. 아스날도 지금 2승 1무고요. 맨유도 패배는 하나밖에 없어요. 2승 1패예요. 그러니까 승점 7점과 승점 6점이기 때문에 초반에 맨시티를 추격하는데 또는 맨시티를 추월하는 데 있어서 이 대결은 양 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네, 어쨌든 초반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매치업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아스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전술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영입생들이 이번 시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스날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굉장히 잘한 팀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의 경기력을 봤을 때에는 경기력이 올라온다면 아스날은 역시 우승 후보로 거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즌 초반에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나타나는 거는 일단 영입한 선수 중에서 하베르츠의 롤이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예. 네. 하베르츠가 아예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득점포를 가동하기 위해서 움직이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라이스를 도와주면서 볼을 배급하느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드피드 라인에 하베르츠, 라이스, 외대고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죠. 네. 근데 하베르츠가 자신의 역할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아르테타 감독이 하베르츠로 하여금 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골을 넣든 패스를 하든 좀 세부적으로 네. 임무를 좀 머리에 이제 각인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스날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물론 은케티아가 지금 두 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제주스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100%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는 트로사르를 제로톱으로 썼는데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케티아를 믿고 계속해서 가동을 하느냐 아니면 제주스를 다시 선발로 쓰느냐 그러니까 최전방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수비 라인에는 풀백의 문제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팀버가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토미야스를 썼는데 이 친구가 바로 퇴장을 당하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는 키비오르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고요. 물론 이제 진첸코의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진첸코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오른쪽에 파티를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파티를 인버티드 풀백처럼 위쪽으로 올리면서 중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는 100% 효과를 보고 있나?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네. 부상 선수가 돌아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문제들인데 좀 의문이 드는 점은 마갈량이스를 잘 안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베나이트하고 살리바를 중앙 수비를 기용하고 있는데 마갈량이스가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그러면은 마갈량이스를 쓰면서 지난 시즌의 수비 라인이 좋지 않느냐. 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게 지난 시즌에 아스날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른쪽 풀백의 화이트의 활용법이 정말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시즌은 마갈량이스가 뭐 어쩐 이유인지 지금 기용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와 살리바 이 두 명의 센터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파티를 또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런 장면들 물론 뭐 빌드업을 위함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아스날을 좀 생각해 보면 결국 오른쪽에 베나이트를 두면서 공격을 전개할 때는 왼쪽에 진체코가 미드필드로 올라오죠. 네. 그러다 보면 공격을 전개할 때는 3백 형태가 되고 미드필더는 2명, 그 위에 2선이 4명, 그러면서 이제 원톱이 움직이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3-2-4-1 형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일단 진첸코가 시즌 초반에 지금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인버티드 풀백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래서 파티를 아예 오른쪽 풀백으로 두고 파티가 공격을 전개할 때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왼쪽 풀백이 센터백처럼 움직이면서 3백을 만들자. 예. 그래서 팀버가 그 위치를 굉장히 잘했죠. 근데 이제 히비오르 같은 경우에도 센터백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맡긴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베르츠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네. 이렇게 전술적으로 갈 때 하베르츠가 위로 올라오면서 사실상 공격력을 좀 발휘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엇박자다. 네. 그러나 전력은 매우 좋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수비 쪽에서의 불협화음, 그리고 하베르츠 활용법, 그리고 최전방에 대한 불안함.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 선입견이 강한 사람이고 네. 편견의 노예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은케티아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은케티아가 잘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은케티아가 지금 3경기에서 2골 넣었거든요. 네. 그러면 은케티아를 최전방에 둬야 될 텐데 메뉴전에서 은케티아를 최전방에 두는 게 괜찮을까? 제 편견상 좀 뭔가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은케티아가 보면 좀 서운해하겠는데요. 세 경기 2골 넣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은케티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네. 같아요. 네. 네, 좀 미안하네요, 갑자기.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 예. 네. 아, 그러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광명 어딘가에서 술 먹는데 옆좌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광명에서 은케티아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은케티아도 물론 좋지만 지금 제주스가 어쨌든 앞쪽에서의 무게감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입을 한 선수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주스가 최전방에 있을 때 좋은 거는 역시 골뿐만이 아니라 연계하고 네. 연동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제 제주스가 최전방에서 골을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은케티아는 사실은 골을 넣는데 조금 더 특화된 유형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제주스보다 득점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움직임 자체가 골을 넣기 위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주스가 좀 컨디션을 빨리 찾아서 최전방에서 좀 위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어쨌든 아스날은 최전방도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맨유는 그러면 요새는 어떨까요? 부상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 부상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맨유는 지금 이 순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영입도 나름대로 약점이라고 지목되는 포지션들을 영입했어요. 네. 최전방의 호이룬, 미드필더의 마운트, 그리고 골키퍼의 오나나. 이 약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보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적 시장 닫히기 전이잖아요. 지금 센터백도 연결되고 있고 레프트백도 연결되고 있고 수비 쪽에 부상이 많다 보니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유의 올 시즌 모습을 지금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맨유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아쉬움이 크다. 네. 네. 제가 맨유 신입생 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나나? 오, 잘해. 잘하죠. 이 정도면 괜찮아. 예. 마운트? 마운트? 읽고 호일은 본 적이 없어. 그렇죠. 네, 호일은 부상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신입생들이 불안하다? 그럼 그 약점을 해결이 안 된 된다. 거다. 네. 그러면 메뉴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최전방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해줬잖아요. 네. 지난 시즌 골을 정말 많이 넣어줬는데 레시포드를 왼쪽으로 빼면서 최전방에 호이룬을 둘 생각이라면 역시 호이룬이 여기서 파괴력을 발휘해줘야 되는데 지금 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마샬을 배치했어요. 어머, 마샬이네.
그리고 마샬이 나가고 나서 산초가 나왔어요. 어머, 산초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지만 레시포드가 상대의 견제를 받으면서 제대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시즌 초반의 모습이고 여기다가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기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100% 폭발하는 경기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선 라인을 보더라도 가르나초 또는 이제 레시포드가 내려갈 때는 레시포드 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은 믿을 수 있지만 산초 또는 뭐 안토니 이런 선수들은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터나우 감독이 마운트를 이렇게도 써오고 저렇게도 써올 생각으로 보이는데 지금 마운트를 쓰는 것보다는 에릭센을 쓰는 게 빌드업에서 훨씬 더 효과를 봅니다. 네. 마운트가 지금 부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에릭센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에릭센이 나왔던 경기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또 지난 경기에서 에릭센이 골도 넣었고요. 그거 봤을 때는 아마 에릭센과 카세미르가 미드필더에서 수비를 좀 책임지면서 빌드업도 관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신입생들이 완벽하게 지금 녹아들지 못하다는 인상을 좀 주고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왈가왈부를 할 평가하기는 이르다. 네, 시즌 전체를 보기는 어렵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바란이 지난 경기에서 부상당했어요. 한 달 정도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루크쇼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레프트백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을 빨리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메뉴입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빠르게 수비 보강이 좀 절실한 필요한 그런 맨유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한 끗씩 뭔가 좀 아쉬운 두 팀이 이제 만나는데 아스널과 맨유가 월요일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경기 결과 조심스레 좀 예측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래도 아스날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아스날하고 맨유가 1승 1패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리고 서로가 두 번 만났을 때 잘했던 선수 얘기하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레시포드예요. 네, 그 아스날은 사카입니다. 사카 잘했죠. 근데 사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마르티넬리 사카는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는 아스날이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맨유의 수비가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거기다가 아스날이 최근 맨유 상대로 홈에서 5경기 우패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여준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아스날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게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 특히 맨유 팬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펠레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맨유 팬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있어요. 오히려 맨유 팬들이 네. 좀 좋아하실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욕하는 소리는 다 아스날 팬들이야. 다 들려. 차라리 지기를 예측해달라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펠레이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아무쪼록.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출혈이 적은 아스날이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최전방의 화력은 양 팀 모두 아쉬움이 좀 있는 편이다. 그러면은 이런 빅경기에서는 사실 확실한 해결사가 있는 팀이 해결사를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양 팀 모두 최전방에서 아쉬움이 있으니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있겠죠. 네. 하나를 또 길을 또 열어두시는.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전력 쪽에서 우세한 쪽은 아스날이지만 상당히 뭐 이 두 팀이 만나면 언제든지 이 예측 불허의 경기를 네. 펼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분명히 어쨌든 그만큼 재밌는 대결이 예상이 되니까요. 또 많이 함께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후토크 그리고 또 리뷰 콘텐츠에서도 계속해서 양 팀의 성적 다루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